그래서 어느 누가 있어도 어느 누가 이 아이를 잘못 적어주고 싶어도 잘못 적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제가 얘기한 대로 수업을 그렇게 해가면. 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기록을 위한 학교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매번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내가 오늘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앉으면 잘 안 돼요. 그런 게 있고요.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혼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경직돼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부 기록을 위한 학교 사용 설명서를 오늘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쯤에 그 한양대학교 광고를 봤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어디랑 뭐 연계해서인지 그 유튜브에 광고를 했는데 세상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실은 제가 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역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량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시죠?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넘버원이 뭐라 그랬죠? 제가 비판적 사고력이라 그랬죠?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 아니면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작년 10월 전이죠. 전까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 최고위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 분석적 사고, 자료 분석, 지적 호기심, 이런 단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해 준 적이 없었죠. 아마 있다면 일부 극히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언급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학교생활기록부가 12명께 이렇게 있거든요. 이 12명을 분석하면서 그것도 이제 서울대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부터 밑에 인서울 하위권 대학들의 순서, 어떻게 보면 그 랭킹별로죠. 랭킹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면 지방의 거점 국립대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인서울 최하위권 정도에 속합니다. 우리가 대학 갈 때는 지방 거점대고 굉장히 순위가 높았었는데 어쨌든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죠? 아니면 이제 더욱더 서울 수도권 집중화가 더 많이 진행이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어쨌든 지방 거점대와 인서울 하위권이 거의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유명한 대학이든 아니든 참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가 그래요. 시험 수능 성적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뽑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내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나 이 대학 가겠어 라고 해서 원서를 넣는 그 학교생활 기록부의 범위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역량의 정도의 표현이 인서울 하위권과 지방 거점 국립대가 거의 비슷하다. 굳이 높다라고 구체적으로 높다라고 따지자면 인서울이 더 높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제 특정한 의대라든지 간호학과라든지 의대라든지 이런 경우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의 방식도 서울은 예를 들어 글을 읽다 보면 약간 스마트한 느낌이 느껴요. 같은 거라도. 대신 이제 저쪽 지방의 그 거점 국립대 학교생활 기록부는 살짝은 아니고 약간 애가 그냥 공부 열심히 했네의 정도죠. 그렇지만 이제 인서울 쪽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공부를 열심히 했나 플러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정도의 어떤 기록의 사항은 지방 거점 국립대가 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 흔적들은 보여요.
하지만 인서울대처럼 뭔가 특징적이고 임팩트하게 써져 있는 부분은 인서울 쪽의 아이들께 더 괜찮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양대 광고를 좀 전에 얘기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한양대 입학사정관이죠. 그 한양대 입학팀장이 나와서 광고를 했는데 너무 정말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란 이유는 제가 이 책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 너무, 왜냐면 이전에 대학교는 늘상이죠. 보면 거의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한양대 입학팀장하고 촬영한 지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이렇게 같이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예전 거 보면.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두루뭉실했죠. 그 인터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두루뭉실해요.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작년 10월에 출판을 하고 나서 이번에 광고 영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어떻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이 책을 자랑하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내가 깜짝 놀라면 제가 망설였어요. 내가 사실 이렇게 멘트로 놓고 내가 깜짝 놀라는 게 웃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책을 내면서도 이것을 낼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나갔을 때 그 여파가 이게 좀 긍정적인 여파가 이렇게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부정적인 여파로 흘러가면 어쩔 거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책을 낼 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결과치를 도출해내고 그 결과치를 이 책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런 결과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을 위해서 또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위해서 또는 분석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대안 제시 능력이나 자료 분석, 비교 분석을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이끌어내줘야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 적용을 할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대학교가 광고를 할 때 분명 그 한양대 입학팀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는 이유는 거기에 수상 경력이나 봉사 시간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입니다. 제가 정확한 멘트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이제 대략 그런 얘기인 거지 제 책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 세특상에서 찾아보는 비판적 사고력이 얼마만큼 이 아이가 있느냐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는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왜 어마어마한 거냐면 예전부터 분명히 대학은 이런 걸로 선발한 건 맞지만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로 돌리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볼 때 물론 서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건 아니고 컴퓨터에 띄어져 있는 그 학생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는 건데 그것을 제가 이거를 쓰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입학사정관이 아마도 이런 사실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웃기죠? 어떻게 뽑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뽑는 사람이 이 아이가 우수해서 뽑았어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컴퓨터지만 어쨌든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이걸 보고 이 아이를 선발을 했습니다. 이건 합격이야.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고 이 아이의 기준점을 비판적 사고력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봤긴 했지만 그것을 입학사정관들이 몇 명이나 알까? 알아도 아주 최고위직에 있는 입학사정관들 중에도 최고의 레벨에 있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계열별로 보는 교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자기 학과만 보는 교수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기서 써놨던 말처럼 똑같이 입학사정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입학사정관은 저는 이런 말들을 100%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양대 입학 그 사정관 거기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이 책 내용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설령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광고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가 아까 학생부 기록을 위한 학교 사용 설명서를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 앞쪽에 제가 분석한 내용이 정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정답이 그것을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있다 그래서 그게 평가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 깔려져 있는 세특사항에 깔려져 있는 내용이 있고요. 또 분명히 거기 한양대 입학사정관은 분명히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세특사항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쓰여져 있는 내용에서 비판적 사고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창체활동에는 그런 게 없을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진 않죠. 왜 또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다만 그 아이의 활동이나 이런 거를 보면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진정성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쓰는 사람도 어렵지만 평가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쓴 교사도 자기가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썼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당사자 선생님은 알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줄은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부모님이 이 책을 갖고 이미 갖고 계시다면 학교생활 기록부의 해답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정말 대학이 저렇게까지 광고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렇게 공개할 줄은 몰랐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정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그러면 너 잘났다는 얘기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뭐 교육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고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냉정히 얘기해보면.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우리 아이 대학교 갈 때부터 보니까 그 당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대학은 알겠지만 교사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는 거를 진행하고 있기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알게 해줄까 해서 만들어 놓은 잡지가 나침반 36.5도였고 그것이 벌써 이제 올해 횟수로 3, 4, 5, 6, 7, 8, 9 그죠? 7년째입니다. 횟수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7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은 이유는 뭐 제가 늘상 얘기해오는 것처럼 한국의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아이 왜냐면 예전과 같은 방식 지금도 수능이 있지만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는 미래에 적응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사람이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먹여 살려주는 지금 그런 구도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거는 더더욱 크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어떤 사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뭐 중국이라면 마인도 있을 거고요. 일본이라면 뭐 손정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미국에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있죠. 새로운 물건을 뭔가 만들어서 정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에 살아가기 때문에, 즉 1등이 아니면 1등 뭔가를 만들어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그렇지만 이제 이미 창업주야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렇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먹여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예전에 기업가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물론 뭐 삼성이 꼭 그걸로만 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제 지금 현재 삼성 반도체가 어쨌든 세계 1위 아닙니까? D램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재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아이들을 시험에 매몰되지 않고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만한 게 없는 거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좋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기록에 누적치 않아요. 근데 그것 역시도 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 평가할 때 선생님들은 남 선생이 뭘 써놨는지는 몰라요. 다만 나중에 이제 최후에 다시 한번 그 뭐라고 하죠?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확인하라고 할 때는 뭐 담임 선생은 알겠네요. 그렇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른 과목의 선생님 것들을 고친다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고쳤다고 하면 사건 사고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거기에는 진보적인 선생님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또 그 선생님들의 가치관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종합 작품인 거죠.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것을 평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내용 자체가 저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한 아이를 평가할 때 정말로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놀랍죠. 자, 제가 원래 오늘 찍어야 될 영상은 학생부 기록을 위한 학교 사용 설명서라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학교를 하라는 건데? 라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학교는 다 다릅니다. 조건이. 특목고든 자사고든 일반고든 뭐 어느 고등학교든 모든 조건은 다 다릅니다. 같은 학교도 없고 같은 선생이 있을 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조건이 다릅니다. 또 A 고등학교는 뭐 정말 거기에 과학 선생님이 끝내주는 선생님이 있는가 반면에 B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고 사회과 선생님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근데 그 뛰어나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록하는 능력 역시도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수능 시대에 보면 A 고등학교에 제가 일례로 제가 알고 있는 한 고등학교에 예전에 저가 학생 때 보면 그 선생님이 수능 그때는 학력고사였는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100개의 문제를 내줬답니다. 근데 그 100개의 문제에서 15문제가 똑같이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선생이라면 당연히 그 100개 문제만 똘똘똘 딸딸딸 외워서 가면 걔는 생물 15개 나왔거든요. 당시에. 15개 문제는 무조건 100점 맞는 거죠. 그게 A 고등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그 B 고등학교는 그 선생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가서도 그죠?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그럼 학원 가면 뭐 그렇게 맞춰지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 틀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의 요지는. 그러니까 이 학교는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하는 것도 다르고 아이의 역량, 그러니까 교사가 일단 다 다르니까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그렇게 다른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는 아이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시험 성적이 있죠.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시험 성적을 가지고 수행평가 애들이 대부분 대충 해오니까 그것을 성적으로 다시 나눠주는 선생님도 있을 수는 있어요. 반대로 시험 성적과 전혀 무관하게 나는 수행평가를 매우 디테일하게 잘 보는 선생님이라면 역시 그렇게 수행평가의 시험 성적의 순위하고는 다르게 수행평가를 다시 그렇게 평가해주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촘촘하게 모여있는 학교가 아니라면 성적이 상위권으로 촘촘하게 모여있는 학교가 아니라면 거의 그 성적에 비례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성적에 비례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이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만한 것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수행평가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가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 역시 교사에 따라 틀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교사마다 틀리니까. 수행평가를 대하는 자세가. 역시 모든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업에서도 아이들의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그 모든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도 교사의 성향 따라, 교사의 생각 따라, 교사의 가치관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얘기해 준 것처럼 제가 이전에 영상 보면 수업 어떻게 해라 이게 한 게 그 모든 거의 총체인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가고 질문하고 이러면 얘가 높아지는 아까처럼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들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느 누가 있어도 어느 누가 이 아이를 잘못 적어주고 싶어도 잘못 적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제가 얘기한 대로 수업을 그렇게 해가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열정에 감복하게 돼 있고요. 물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 아이가 이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아이가 내 눈을 막 쳐다보면서 나를 존경의 눈치로 쳐다보면서 있는데 나처럼 하찮은 선생님을 그렇게 바라다 봐주고 있는 그 아이가 이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인 겁니다. 역량. 왜 그게 역량이냐고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아이가 우리 이 방송을 보는 학부모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옆집 아줌마인데 나를 그렇게 존경의 눈치로 쳐다보는 옆집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넌 왜? 근데 지난번에 우리 누구 어머니가 이렇게 옆집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 보고 저 간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얘기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줬다고 해봐요. 어이구 이 똘똘한 놈. 얘가 안 이쁘죠. 이쁜 것뿐만이 아니라 얘가 달라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다 틀려지는 거죠. 이 아이 정말 끝내주는데? 얘가 괜찮은데? 이러면서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려고 하고 이 아이가 왜 그러지?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수업 준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었죠. 이거를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학교 사용 설명서를 이게 따로 찍는 이유는 또 하나 이런 겁니다. 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전국에 아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제 아주 친한 선생님도 있고 또는 조금 그렇게 친한 선생님도 있고 그냥 가끔 연락하는 선생님도 있고 제 핸드폰 저기 있네.
제 핸드폰에 아마 선생님 전번이 아마 한 4, 5천 명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전번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는 뭐 저를 아주 잘 아는 사람도 있겠죠. 이러면 이제 이러면 예전 지나갔던 학교생활 기록부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대표님, 내 학교생활 기록부 잘 썼나 좀 한번 봐줘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과목에서 이제 아이들의 역량 정도를 그 선생님이 써준 것들을 봅니다. 내가 뭐 고칠 게 뭐가 있나? 라고 얘기를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보면서 요거는 요런 게 있네요. 여기에 왜 이런 걸 안 넣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다른 약속이 있어서 많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가야 되는데 이걸 보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봐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 말고 몇 개만 찍어달라고. 이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애 누구 거를 선생님은 누구 거를 제일 잘 쓴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냐고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뭐 A군에 대해서 한번 보라고. 별론데? 얘가? 왜? 이렇게 물어요. 아니 얘가 별로죠. 얘가 뭐 이런 능력이 있어요. 비판적 사고력이 있어요. 아니면 얘가 뭐를 뭐 비교를 분석했어요. 아니면 뭔데요? 뭐 얘는 별로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깜짝 놀래요. 아니 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얘는 별로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뭐 또 다른 반인지 어쨌든 같은 반인지 그럼 얘 거를 봐달래요. 얘보단 얘가 B죠. A보단 B가 훨 낫네요. 적어도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이 과목에서는 얘가 훨 낫네요. 그리고 그럼 이거 또 하나 봐줘. 이래서 이제 세 아이 거를 본 거죠. 그 같은 과목에. 얘하고 얘는 비교를 좀 평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B가 낫네요. 왜 그래? 나는 얘를 제일 잘 써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평가해서 얘를 제일 잘 써줬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본 것은 B나 C잖아요. 물론 얘보다는 성적이 처진 애들이었어요. 이 A보다는. 근데 왜 제가 B나 C를 높다고 평가한 거라고 했냐면 선생님은 분명히 이 아이를 제일 잘 써줬다고 써줬겠지만 선생님 이 아이한테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이 A라고 하는 성적이 제일 좋은 이 아이가 B나 C와 같은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냥 성적만 좋았겠지.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선생님 한 분만 그렇게 봤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기에는 어쨌든 15명의 선생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써요. 어떤 선생은 그 아이가 무진장 이쁠 수도 있지. 공부 1등 애가 정말로 이쁠 수도 있지만 어떤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2등이나 3등이 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유는 1등에는 멍청하게 공부만 해요. 근데 B와 C는 애가 막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요. 근데 이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보는 시점이.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 A군은 그냥 성적만 좋았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더니 그러네. 얘한테는 그런 게 있었어. 그래요. 얘한테는 그런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써준 거고요. 얘한테는 그런 역량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학교생활 기록부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A라고 하는 학교 성적이 좋은 그 아이는 급으로 따지면 그냥 인서울 중간뿐이 못 가요. 예를 들어 그 과목이 그것만 따져보면. 대신 B와 C는 얘보다 성적이 낮지만 오히려 인서울 상위권, 예를 들어 한양 중앙대보다도 위급, 한양대나 어찌됐건 이런 데 갈 수 있겠네요. 아니면 서영고라도 더 갈 수도 있고요. 적어도 그 과목에서 그것만 놓고 보면. 그래서 찍다 보면 꼭 시간이 길어져요. 너무 길면 안 되기에. 그래서 제 말은 이런 겁니다. 이게 한두 번 갖다, 어쨌든, 비판적 사고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할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학생부 기록을 위한 학교 사용 설명서는 제가 또 다른 편에 또 찍을게요. 이거 너무 길어지면. 영상을 특별히 그냥 올려놓고 시간, 이렇게 돌려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모든 수업이 됐든 수행이 됐든 제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결국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시험 성적을 잘 보기 위해서 엄마들이 직접 챙기죠. 너 공부는 잘했니? 이렇게 챙기듯이 챙겨줘야 하겠다. 학교의 끝마다 이게 제가 내린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학교가 이렇게 다 다른데, 교사마다 다 다른데, 또 역량에 어떻게 하는 것이 역량을 길러내는 거지. 그럼 우리 아이가 그 역량을 배울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자니, 이미 배워서 앞에 나가는 애들도 있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학교생활 기록부를 직접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제가 이제 비판적 사고로 향상 프로젝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나침반하고 톡톡에 6월호부터 이제 연재를 하는데 5월호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렇게 광고 기사라고 하나요? 그게 나갑니다. 5월호에. 그러니까 다음 달 잡지에 이제 그게 공개가 됩니다. 어떤 걸 어떻게 가르쳐 갈 거고, 어떤 걸 어떻게 해줄 거고, 이런 내용들이 나가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제 말은, 잡지를 구독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건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교사마다 다 틀린데 그런 평가를 안 해주는 선생이 있고 해주는 선생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 생활을 지난번처럼 질문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수업과 연계돼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물론 플러스 그것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확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챙겨야 된다. 이것은 교육이 존재하는 한 어쩔 수 그러니까 이런 공교육계를 통해서 대학이 그것을 선발해가는 시스템이라면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가 아니라 보는 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요것은 그 후속탄은 또다시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또 찍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어머님이 직접 챙길 수 있고, 또 우리 5월호에 그 기사도 나가고 아마 에듀진에도 또 기사가 나갈 겁니다. 5월호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렇게 챙겨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챙겨야 되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학생부 기록을 위한 학교 사용 설명서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다 그 선생님마다 각자 틀리고, 또 제가 여기다 써놨던 것들이 그냥 너만 써놓은 거네가 아니게 된 거다. 그리고 그 한양대 입학사정관이 얘기한 그 말은 서연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수도 아마 그렇게 자기가 평가해놓고도 이렇게 평가한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다만 뛰어난 역량은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거고, 다만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스킬로만 접근하지 말고 사실 소형고 안 가면 서울대 안 가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 설령 그 밑에 있는 급의 대학을 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서 서울대 애들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역량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